자, 금요일 시장이 이제 마감이 되었는데 지수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선방은 했다고 봅니다. 코스닥이 마이너스 1.2% 빠졌고 코스피도 마이너스 1.0%. 전일 미증시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좀 영향을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 했는데 그나마 이 정도면 뭐 선방은 한 것 같아요. 요즘 시장이 참 하루 앞을 예측하기 힘듭니다. 더군다나 뭐 오늘 같은 날 금요일 날 같은 날 보면 오늘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도 대원전선 있지 않습니까? 아침에 전일에 상한가 간 종목이라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받은 종목이었는데 시가 16.8%를 띄우고 잠시 올랐다가 그대로 또 급락을 하죠. 한 8%대까지 밀립니다. 그래서 또 상한가까지 가는 이런 아주 뭐 롤러코스터 심했죠. 또 풀어졌다가 또 14%대까지 왔다가 다시 또 상한가를 가는 아주 오늘 대원전선이 뭐 사람들을 쥐락펴락하고 상당히 괴롭게 만들었죠. 그래서 오늘 뭐 전력 관련주도 대원전선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지만 따라붙은 다른 애들이 더 또 수익이 더 좋았죠. 따지고 보면 뭐 강원전선 같은 이런 애들 시가 5% 뛰어서 땡 하자마자 바로 1차적으로 수익은 나왔을 거고 밀리니까 대원이 같이 밀렸다가 대원 살아날 때 같이 또 올라가고 오늘 강원도 상당히 모습이 좋았죠. 23%까지 이제 갔으니까. 근데 오늘 가장 값은 세명전기죠, 그죠? 시가가 마이너스 0.3%예요. 시가가 마이너스 0.3%. 예.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난리를 치죠. 이렇게. 오늘 고점이 보면 29%. 거의 상가까지 근처까지 갔지 않습니까? 이놈도 같이 이제 대원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아주 오늘 뭐 이쪽 애들 뭐 정신도 없었을 뿐더러 뭐 막 잘못 달게 되면 이제 이런 꼴에 걸리면 하락골에 걸리면 또 많이 다치는 스타일. 그래서 오늘 매매 이쪽에 달라붙은 사람들은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좀 많이 괴로웠을 그런 매매이기도 합니다. 이런 스타일. 그죠? 조금 먹고 나왔는데 더 갈까 들고 있었는데 쭉 내려와서 올라갈 때는 또 아이고 겁나서 못 따라가고 또 추경해서 막 했는데 또 꼬르륵 와버리고 참 이런 게 참 어렵죠. 요즘 시장이 조금 이런 형태입니다. 그리고 사실은 뭐 대운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강한 메시지를 주는 종목이 아니라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돌아간 형태가 좀 그렇죠. 실질적으로 본방들은 예를 들면 그동안 끌고 왔던 재룡쟁이 같은 이런 종목도 오늘 음봉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? 그죠? 본방들이 이제 죽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었죠. 그리고 일진전기도 보면 오늘 큰 음봉이 나왔죠. 큰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본방들이 죽는데 이제 밑에 후발주자들이 이제 뭐 손바뀜을 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힘이 약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. 자, 사무팀들 오늘 매매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크게 한 건 없습니다만은 밥값 정도는 챙겼는데요.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 사무 매매는 조금 복잡한 매매보다 조금 안정된 매매를 좀 원했는데 뭐 크게 수익을 봤다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좀 충실하게 매매를 마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. 처음 진행됐던 종목이 이제 YC캠 종류였는데 이 종목은 전일에 상가로 이제 가져온 종목이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상가로 가져온 종목은 오늘 고점이 20% 이제 넘게 나왔는데 뭐 상수익으로 20% 수익은 나쁘진 않았습니다. 나쁘진 않았고 데이팀들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데이팀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상수익만큼 나오지 어찌 보면 더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구간 우리가 오늘 32,000원 타겟을 잡았지 않습니까? 32,000원 여기서부터 이제 매매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까지 딱 10% 주는 이제 수익은 나왔죠. 수익은 나왔는데 오늘 고점이 20.4%니까 그죠? 우리가 32,000이면 8%대란 말입니다. 넘게나면 10% 조금 넘게 더 나왔죠. 나와서 다시 이제 하락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하락을 쭉 하는 걸 이제 기다렸다가
다시 32,000에 또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조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 번 더 쳐먹고 한 번 더 매매를 하고 다시 여기서도 또 할 수 있었을 겁니다. 네, 할 수 있었을 건데 보통 뭐 그냥 일반인 분들은 여기서 절반 정도 챙기고 절반을 끌고 가는 스타일을 됐겠죠. 여기서 또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10%까지는 안 나온 것 같고 한 8%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따지고 보면 YSK 상팀은 상징대로 수익을 얻었고 오늘 데이 팀들은 오늘 두 번의 매매를 해가지고 한 18% 정도 이렇게 마무리된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지 않습니까? 뭐 금요일에 또 시장도 별로 좋지 않았고 전일의 미증시 흐름도 좋지 않았고 이제 그런 좀 복잡한 상황에서 좀 나온 수익이라 깔끔하게 잘 챙긴 그런 케이스 같아요. 그래서 YC캠은 오늘 나름 가장 좀 안정되게 매매 진행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. 판타지오는 전일에 이 종목도 상향 매매로 가져온 종목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수익률은 크지는 않았어요. 한 10% 정도밖에 얻지를 못했는데 오늘 고점은 12%까지는 이제 고점은 나왔습니다만은 더 이상은 좀 가지는 못했으면 좀 아쉬워요. 데이는 한 5% 정도 이 구간에 한번 눌리면서 한번 체크 먹고 그 뒤로는 힘을 못 썼죠. 그대로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끌어내려오는데 저점에서 한번 체킹을 한번 300원 구간에서 저희들이 한번 계속 대응을 해봤습니다만 힘을 더 쓰지는 못했죠. 그래서 판타지오는 그래도 뭐 상팀도 좀 챙기고 데이팀도 바꿔한 그런 평범한 수익을 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손실은 아니니까 나쁘진 않았다고 봅니다. 램 테크놀로지는 전일에 우리가 뭐 상가로 보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데이만 상단 부분만 우리 수익 챙겼죠. 한참 요 밑에서 오늘 놀았단 말이죠. 시가가 오늘 램테크가 플러스 8.2%였습니다. 시가가요 8.2%. 근데 땡 하자마자 그대로 밑으로 바로 꼭 꽂혀버렸죠. 그게 뭐 밑에서 올라오기도 조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끌어서 올려주더군요. 그래서 뭐 이 밑에 부분은 우리가 뭐 그냥 보내준다고 생각하더라도 시가를 돌파하는 부분은 또 우리가 포기를 할 수는 없었죠. 그래서 시가 돌파 시점에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. 시가 오늘 8%였죠. 그리고 고가가 보면 19.6%딱 10% 정도 나오는 그런 구간이었어요. 그래도 오늘 램텍 같은 것은 무리하게 꼬리를 뭐 공략할 수도 있었겠지만 금요일에 꼬리를 공략하니 조금 부담감은 있거든요. 그래서 시가 돌파 때 들어가 가지고 10% 좀 챙긴 걸로만 해도 그냥 양반스럽게 매매를 했다. 양반스럽게 매매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싶고 또 그리고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딱 타점만 딱 잡고 들어가는 종목이라 오히려 좀 더 편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사람의 수익에 대한 60은 끝이었기 때문에 뭐 먹으려면 더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나씩 간결하게 먹는 수익이 가장 좋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점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IMB DX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나름대로 좀 뭐 나쁜 수익은 아니었죠. 한 15% 가까이 14점 몇 프로가 나왔나 그냥 일단 15% 정리를 했는데 나쁘진 않았습니다. 완전한 꼬리를 노리지는 않았죠.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한 종목이라 신규주가 마이너스로 출발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신규주도 내려가면 또 어디까지 내려갈 줄 모른단 말이죠. 참 타점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. 신규주는. 그래서 우리는 신규주 이놈을 타점을 3만을 딱 타점을 잡았지 않습니까? 이놈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냥 보자.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이제 뒤에 요 3만 돌파 때 지점이 이제 제가 제시한 가격대였죠. 요 앞에도 3만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왔거든요. 그래서 다시 3만을 돌파하면 보자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잘 안 미끄러지고 쭉 그대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졌죠. 그래서 오늘 조금 아쉬웠던 점이 이제 뭐 내심 나름대로는 상한가도 한번 봤거든요. 봤는데 오늘 대원 전선이 이제 흐름이 상당히 좀 안 좋았다면 안 좋은 채로 끝났다면 오늘 IMB DX가 아마 상한가를 갈 확률도 있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원이 죽다가 살아나는 바람에 IMB가 다시 여기서 탁 끊어져 버렸죠. 그 점이 좀 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뭐 금요일날에
데이로 해서 이 정도 수익이면 깔끔했지 않습니까? 이런 것은 그래서 뭐 애달게 하지도 않았고 딱 한 번 진입해서 그대로 쭉 수익이 나온 것이라 매매는 참 상당히 편했지 않나 싶습니다. SK 이트닉스는 참 우리하고 궁합이 참 잘 맞는 종목인데요. 제가 매매하다 보면 궁합이 맞는 친구가 있다라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뭐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좀 많아요. 많아서 대표적인 요 근래 종목 중에 이 종목이 제일 그나마 궁합이 제일 잘 맞았죠. 뭐 70%또 그 뒷날에 또 뭐 20% 30% 또 그 뒷날에 40% 하여튼 뭐 수익을 참 많이 준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이제 금요일 날에는 이제 10%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게 오늘 시가가 이트닉스가 시가 마이너스 4.7% 잡혔단 말이에요. 4.7% 4.7%였다 7%까지 이제 7%대까지 미끄러지죠. 그래서 제가 늘상 이제 승부조 10선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는 이제 올라가야 될 놈이 필요했지 내려간 놈들은 더구나 이렇게 고점을 찍어준 종목이 금요일날에 음봉을 내려놓고 있는데 이것을 꼬리를 공략하기는 상당히 무리스럽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떤 계기가 필요하죠. 그 계기는 제가 항상 늘상 여러분들 강조하는 거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지점, 색깔이 바뀌는 지점, 보합을 치고 올라온 지점을 이제 우리는 타깃으로 잡았죠. 그래서 생각만큼 큰 수익은 줄 위치는 아니었어요. 얘는 이제 이것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조금 이제 좀 쉬다가 다음에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죽든지 이제 결정을 짓겠죠. 어제 결정이 나야 되거든요. 어제 얘가 상가를 올라가줘야 새로운 또 급등 기세적으로 또 올라설 수 있는데 그 점이 좀 아쉬웠죠. 어제가 목요일이 그 점이 좀 아쉬웠죠. 목요일날 그래도 이만큼 한 것은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. 목요일날도 수익이 좋았죠. 한 종목으로 40% 정도 나왔으니까 오늘 한 10%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조금 애를 먹였지만은 그래도 뭐 충분하게 다 보합 근처에서 들어갈 시간도 많이 주었고 수익도 한 10% 정도 밥값은 잘 챙겨준 것 같으니까 나쁘진 않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트닉스는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제 예상으로 보면 조금 울퉁불퉁한 길을 좀 걷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되겠죠. 궁합이 맞는 친구는 또 언젠가 한번 또 기회를 또 준단 말이죠. 그래서 이트닉스도 그래도 깔끔한 수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SP소프트는 사무 코어 팀들만 진행이 되었는데 당일날 매매 중에서 가장 좀 흐름이 좀 난해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. 우리가 10%대를 이제 프로 기준가로 잡았는데 10%대가 이제 15,640원부터 이제 이렇게 이 정도까지 이제 10%대 이 안에서 이제 진행을 하자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한번 치켜 세워줄 때 치켜 세울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근데 가다가 바로 좀 또 미끄러져 버리죠. 미끄러져 버리죠. 그래서 다시 본절하고 나오고 약절하고 나오고 지켜보다 또 올라갈 때 또 한번 또 봐야 되죠. 끼가 있는 종목 자꾸 봐줘야 되니까. 그래서 토탈 보면 여기서도 한번 여기서도 한번 또 올라가다가 또 미끄러져.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번째 여기가 이제 뒤로 한 세 번째죠. 예. 보통 어떤 상종목도 마찬가지고 데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하나의 기준점이나 어떤 하나의 매물대를 돌파를 할 때는 한 번만에 잘 돌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통 한 3번 정도 이렇게 탕탕탕 두드려 줍니다. 그래서 우리도 뭐 바닥도 3중 바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한 번 내려오고 2번 내려오고 또 3번 내려와서 또 안 무너지면 그때도 상승을 한다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의 상식 같은 거죠. 뭐 쌍바닥도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근데 돌파도 마찬가지거든요. 한 번만에 쭉 가버리는 아주 힘센 놈도 있지만 한 번 두들고 또 내려왔다가 2번 두들고 또 내려왔다 3번째 돌파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죠.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좀 까다로운 매매였기 때문에 코어 팀들만 했는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뭐 많으니까 이런 것도 잘 대응을 하시죠. 그래서 큰 수익은 아니었습니다. 한 8% 정도 그 정도 수익밖에 얻지는 못했어요. 얻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이런 공부도 참 좋은 공부거든요. 이런 공부도 좋은 공부고 밑에 부분은 손을 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타점만 딱 고집을 해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때만 진입
못 가고 내려온다. 본절 또는 약절 딱 나서도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좀 애를 먹이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. 그래, 이런 공부도 상당히 필요합니다. 그래서 SP 소프트가 그나마 좀 매매한 금융 매매 중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종목이었다. 하지만 뭐 그래도 밥값 정도 뭐 8% 정도 밥값을 줬다. 뭐 왔다 갔다 경비 좀 빼더라도 또 먹으신 분도 있겠죠. 짧게라도. 그래서 SP 소프트 같은 것에서 배울 점은 돌파할 때도 바닥도 쌍바닥과 삼중바닥이듯이 돌파할 때도 세 번은 적어도 부딪혀 갖는 세 번 정도는 봐줘야 된다. 그 점만 좀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 매매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오늘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것을 이제 점상을 공략을 했습니다. 사실 받기 힘든 종목이었죠. 워낙 물량이 많이 몰린 상태라.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매수는 넣었습니다만 받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좀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보유 종목은 지금 우리가 지금 중앙에너비스 상종목 조금 가지고 가고 있고, 다른 건 종배전자 하나 가져가고 있고, 다른 종목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지워놓고 이제 가는 상태인데요. 다음 주는 또 새로운 어떤 이슈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새로운 이슈들과 또 싸워봐야 되겠죠. 오늘 종목 중에서 스튜디오 미러 빼고는 뭐 강한 놈이 없지요. 그래서 월요일날에 새로운 종목들과 또 싸워보겠습니다. 우리가 늘상 해왔던 거 각본 없는 드라마를 우리 매일 이 시장과 싸우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때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주말 충전들 잘 하시고 다음 주도 파이팅 하도록 해봅시다. 자, 한 주간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